맥가이버 아재의 밀리터리 덕후 이야기. 두 번째 주제는 지난 시간에 예고한 자이툰 파병간 지급된 방탄복은 시험 사격관 관통되었다 입니다.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과격한 제목을 달았다고 의심할 수 있겠지만 끝까지 보시면 실제로 관통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방탄복은 탄환 및 포탄 파편으로 인한 부상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의류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이툰 파병 당시 군에서도 방탄복은 철책 근무자 위주로 일부 지급되었지만 특히 위험 요소가 증가하는 해외 파병에는 전 장병에게 지급됩니다. 자이툰 방탄복이 이미 지급된 방탄복과 다른 점은 일반 얼룩무늬 위장에서 사막 위장으로 바뀌었다는 점 이외에 방탄력을 높이기 위해 필요에 따라 캥거루 주머니처럼 방탄판을 넣을 수 있는 주머니가 추가되었고 목 부분을 보강하고 착용성을 높였다는 정도입니다. 방탄판을 앞뒤에 넣으면 엄청 무거워져서 평상시엔 빼놓고 다닙니다. 군에 지급하는 모든 피복이나 장구리는 아무것이나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군에서 요구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방탄복은 그 기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중량과 관통력입니다. 첫 번째 요구 조건인 중량은 꼭 방탄복이 아니더라도 모든 군장비 요구 조건의 절대적인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피복이나 장비의 중량을 통제하지 않으면 이것들이 모아져 전투원의 피로도가 급증하게 되어 빠른 시간 내에 전투 불능 상태에 도달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방탄복의 고유 성능인 방탄력입니다. 통상 군이 제시하는 성능은 어떤 무기에 어떤 탄종을 사거리 몇 미터에서 관통되지 않아야 된다 정도일 겁니다. 그 당시 방탄복의 요구 조건을 유추하건대 적대 세력이 다량으로 보유 중인 AK-47의 무슨 탄을 몇 미터에서 관통되지 않아야 한다 일 겁니다. 요구 조건을 소총보다 강력한 기관총탄 방어 수준으로 강화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면 방탄복의 중량이 대폭 증가하여 전투원의 전투 지속 시간이 단축될 겁니다. 예를 들면 중세 중장급 기병이 말에서 떨어지면 혼자서 못 일어나는 끔찍한 일도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말이 빨리 지치겠죠. 그래서 군은 방어 수준을 무한정 높이기 힘들기 때문에 적정 수준에서 트레이드업을 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조선시대 때도 방탄복을 입었다고 합니다. 병인양요 때부터 지급되었다고 하는데 대형군이 나오는 영화의 한 장면을 발췌했습니다. 이 장면에서는 관통되지 않았지만 이게 사실인지 거짓인지는 개개인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고 제 생각엔 죽었을 것 같습니다. 신미양요 때도 착용했다고 하는데 제가 설명드리는 것보다 전문 강사의 해설이 더 유익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미스터 선샤인의 한 장면이 나오는데 방탄복에 주목해 주십시오. 조선인들 기록을 보면 서양 아이들의 총이 자기 몸을 관통할 수 있으니 철갑옷을 입을 수는 없는 거고 당시 조선인들이 즐겨 입었던 삼배옷이 있는데 삼배옷을 13겹을 쫙 이렇게 붙여서 입으면 총알이 12겹까지 뚫는답니다. 그래서 삼배 갑옷을 장군들은 부잣집 출신 군인들은 갖춰 입을 수 있지만 일반 가난한 농민들이 삼배옷 13겹을 어떻게 만들어 입냐고. 그래서 그 갑옷을 확보하기가 힘드니까 말도 안 되게 솜에 물을 적셔가지고 이렇게 하고 방탄복이 하고 전쟁에 나섰던 거죠. 그런데 막말로 미군들이 총을 쏘고 상륙하기도 했지만 바다 위에서 포에서 한 포를 때려버리니까 솜옷을 입었는데 솜옷 금방 마르죠. 물을 묻혀봐야. 그리고 여러분 음력 기록으로는 1871년 4월이 신미양요지만 실제로 음력 기록이니까 실제 양력으로 계산해보면 1871년 6월이에요. 6월이면 얼마나 더워. 근데 속옷을 입었어. 금방 마르잖아. 포가 떨어져요. 불타버립니다. 그러니까 총에 맞아 죽은 숫자보다도 불에 타 죽은 조선인의 숫자가 훨씬 많았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몸에 불이 붙으니까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러니까 그 광성모 앞에 강하 해협 강물입니까? 바닷물입니까? 거기에 뛰어들어 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익사자만 100명이 나왔다는 거죠. 조선인 전사 350명, 미국인 전사 3명. 여러분 1대 100,
이런 건 전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군인이 민간인을 학살했을 때 나오는 수치죠. 제가 발췌한 황연필 강사의 강의 중 마지막에 방탄복과 관련 없는 신미양요 때 사망자 수를 왜 포함시켰겠습니까? 그 이유는 위정자가 평화만 생각하고 전쟁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국민이나 군인들은 전투다운 전투를 못 해보고 학살 수준에 도륙당한다는 것을 다 같이 생각해보자는 의미였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1996년 강릉 무장공비 소탕작전 때 투입된 병력의 방탄복 착용 여부를 유심히 보십시오. 지금은 당연히 방탄복 보급률이 높아졌겠지만 가시적인 전차나 자주포 몇 대 더 만드는 것도 좋고 해군의 항공모함도 다 좋지만 기본 전투 장비와 장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믿음에는 예전이나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심하게 비유하면 한겨울에 애들을 반바지에 맨발로 내보내고 부모는 요트 사자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한 대 있는 항공모함은 전쟁 시작과 동시에 가라앉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전쟁 전이나 전쟁 시작과 동시에 타격할 고부가가치 표적, 다른 말로 영순위 표적입니다. 그리고 제작 비용보다 유지 비용을 우선 고려해야 하는데 한정된 예산으로 그걸 유지하려면 다른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습니다. 차라리 항공모함보다 가성비가 뛰어난 잠수함 전력 증강은 동의하겠습니다. 김정은이나 중국, 일본이 뭘 더 무서워하겠습니까? 전 잠수함이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나중 전력 증강 사업에 있어 육해 공군의 각군 이기주의와 육군 내 병과 이기주의에 대해 설명드리고 제가 생각하는 전력화 방안에 대해 같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성능 화약이 있다면 저성능 화약도 있을 텐데 그 기준은 무엇이겠습니까? 화약은 많이 들어봤을 TNT를 기준으로 합니다. TNT를 1로 정한 상태에서 이보다 폭발 속도가 떨어지는 다이너마이트는 저성능이고 이보다 센 컴포지션은 고성능 폭약으로 분류해 숫자로 구분합니다. 마찬가지로 방탄복도 그 기준을 정하는데 주로 NIJ 등급으로 분류합니다. NIJ 등급이란 미 법무부 산하 국립사법연구소에서 지정한 방어력 기준으로 총 6단계로 나뉘어집니다. 세부적으로 레벨 1은 22구경이나 38구경의 방어 수준이고 레벨 2A나 2는 9mm 일반탄과 고속탄까지 방어하는 수준이며 레벨 3A는 영화배우 클린턴 이스트우드가 자주 쓰는 44 매그넘 방어 수준입니다. 그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주제로 돌아와서 자이툰 일진 파병을 위한 지원자를 모집하는 시기에 제가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자이툰 일진의 파병을 지원했습니다. 모든 해외 파병 부대들은 모 지역에 집합해 파병전 교육을 받는데 어느 날 출근해보니 하단 시간 계획에 0점 사격장에서 방탄복 시험 사격을 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제가 빠질 수 있겠습니까? 가서 보니 방탄보와 방탄복을 걸어놓고 사격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단장님이 도착하자 사격이 시작되었고 표적을 확인하는데 방탄모는 함몰은 되었으나 관통되지 않았으니 성능에 이상이 없는 것이고 그런데 그 다음 확인한 방탄복은 관통되었습니다. 분명 납품 전 요구 조건을 충족해 납품된 건데 관통이 되었다니 얼마나 황당한 상황이겠습니까?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제작사와 육군본부에서 나온 실무자에게 어떻게 된 거냐, 불량품이다 등등 분위기가 살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그런 혼란한 틈에 사격한 소총을 확인하러 갔더니 AK 소총을 못 구해 같은 구경인 적용용 소총으로 사격했더라고요. 사수에게 총알을 보자고 하니 M60 단이었습니다. 사단장님 주변에 모여 모두 열띤 토론을 하고 있을 때 제가 손을 들어 아무개 사단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라고 양해를 구한 뒤 그 당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이 시험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고 관통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방탄복 요구 수준이 AK-47 방어 수준일 텐데 AK-47은 7.62mm 곱하기 39mm 탄을 사용하지만 지금 사용한 총은 7.62mm로 구경은 동일하지만
단피 길이가 51mm로 대충 생각해도 화약이 30 내지 40% 정도 더 들어갑니다. 그리고 총신도 AK-47보다 길어 관통될 수밖에 없는 시험 조건입니다. 제 말이 걸떠냈는지 시험 사격은 해프닝으로 종료되었습니다. 전 남아서 방탄모의 함몰 부위와 방탄복에 찢겨진 부위, 관통된 부분을 볼펜으로 찔러보고 삐져나온 부분의 재질을 확인하고 있는데 6분에서 나온 실무자가 정말 고맙다라는 말을 여러 번 하더군요. 그도 그럴 것이 기를 품리던 규격의 통과에 납품되었을 텐데 그 방탄복이 관통되었으니 얼마나 황당하고 식은땀이 났겠습니까? 6번 관계자나 제작사가 실수한 건 맞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현역 중에 AK-47 총알 본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저도 이라크 가서 처음 봤습니다. 자동차 생산 라인에 있다고 자동차를 다 수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삼성전자에 다닌다고 해서 컴퓨터를 고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 이라크에서 AK-47 총알 100여 발을 구해 벤치로 탄두 분리해 알아낸 것도 설명드릴까 합니다. 핵심은 한국군이 사용 중인 탄두가 소프트 코어인 반면에 이라크 적대 세력이 사용 중인 탄의 80% 이상은 스틸 코어였다는 것입니다. 탄두를 철핀으로 긁어 다 확인한 겁니다. 이 말은 북한도 그럴 확률이 높다는 거고 그에 따라 한국의 방탄복의 위력이 달라져야 한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다음 주제는 한국군의 최초로 적용된 슬랫 장갑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